푸른밤 종현입니다. 투모로우 모닝이라는 뮤지컬을 보면요, 누구나 공감하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영화 감독이었던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인데요, 원래 그런 건 코앞에 닥쳐야 잘 써져. 미리 한다는 게 말이 돼?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미리라는 환상에 가까운 단어는요, 대체 왜 생긴 걸까요? 그리고 모든 일은 왜 닥쳐야만 잘 되는 걸까요? 물론 알아서 미리미리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열이면 아홉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걸요? 주말에 미리 좀 해놨으면 편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라는 단어는요, 환상에 가까운 단어라고요. 미리 해둔 일은 없지만 푸른밤 오프닝 들으려고 대기하고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라도 미리 했으면 된 거죠. 3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아침 일어나야 해. 내일 우리들의 이별하는 날, 평소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널 만나야겠어. 조금도 고민 없던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 아무래도 서로 있기 좋겠지. 이별 직후 검색해보면 혼자 볼만한 영화들이 뜨네. 가슴 먹먹해지는 것부터 눈물 쏙 빼는 것까지. 내일은 빠듯한 하루가 되겠어. 우리 만나 널 보내랴, 무덤덤한 척하랴.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 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 너 떠난 뒤가 막연했기에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려지지 않는 너의 이별 표정도 이 밤 지나면 보게 되겠지. 오랜 나의 사람아, 내일 슬프지 않기로 해. 마지막은 기억에 남기에. 눈물은 미련이란 것쯤 서로의 가슴을 알기에 우리 편하게 내일 이별해. 괜찮아도 바로 다가오는 다음 날부턴 단 하나의 준비조차 없는데, 그날부터 난 뭘 해야 하는 건지.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 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 너 떠난 뒤가 막연해. 떠올려봐도 그려지지 않는 너의 이별 표정도 이 밤 지나면 보게 되겠지.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 내일 슬프지 않기로 해. 마지막은 기억에 남기에. 서로의 가슴을 알기에 우리 편하게 내일 이별해. 우리 편하게
이제 그만 잠을 자려 해. 아마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수많았던 우리 만남들 중에서 그 마지막을. 3월 23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윤종신의 내일 할 일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일어나서 헤어질 준비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아,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는군요. 아, 헤어질 것도 미리 준비를 하는구나. 네,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합니다. 오늘 히어로 3탄 이어가죠. 여러분들 3탄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오늘은 어떤 히어로가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니까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3부에는 90s but goodies,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뭐 신청하신 노래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 많이 푸른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종현입니다. 영화에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죠. 집안 대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부모님 몰래 외계인과 동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비현실이 어쩌면 내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상상하며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건 영화가 가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괜찮은 영화 한 편 만나보시죠. 영화, 경제, 경영도 모자라 이젠 남자 DJ의 마음도 두루두루 휘어잡으신 분입니다.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휘어잡지 못하는 건 여자의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건 못 휘어잡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마감하느라 바빴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제 또 생업에 종사했어요. 네, 월급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 보상이죠? 고생의 보상 월급. 무조건 돈이죠. 네. 그런 뭔가 뭐랄까 물질적인 보상 말고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나에게 스스로 선물을 준다거나, 네. 야 진짜 종현아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수고했어. 그러니까 뭐 케이크 하나 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먹는 거 말고 물건으로 좀 보상을 스스로에게 하는 편이거든요. 돈을 쓰는 걸로. 네, 기자님은 어떠신 편이세요? 사실은 저는 인간한테 근원적 보상은 본능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네네네. 하지만 제 보상은 18금이어서 얘기하기 어렵고 19금 아니고 18금까지? 네, 뭐 19금인가? 혼자 있을 자유? 저는 혼자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기자니까 네. 사실 마감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혼자 있어요. 일부러. 뭔가 그게 휴식을 주는 건가요, 스스로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성찰을 좀 하기도 하고 책도 좀 읽는데 책을 끝까지 읽는다라기보다 뒤적거리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이게 공회전 같은 걸 좀 하는 거죠.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뭔가 남이 봤을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은데 스스로에겐 상당히 필요한 시간들. 그게 요즘 이 전문 용어로 멍 때린다고. 네. 스스로를 뭔가 충전하는 거죠. 방전된 나를. SNS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요. 사실 먹고
먹고 살려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네. 때로는 끊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가끔 끊습니다. 가끔은 휴대폰 같은 걸 잃어버려서 네. 뭔가 뭐랄까요? 뭐 토요일 날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요일 뭐 월요일 날이나 돼야 휴대폰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틀 정도는 되게 불가항력적으로 연락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쩔 때 그렇게 휴대폰 잃어버리면 마음이 좀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귀찮은 사람들 다 치우고 정말 정신없이 휴대폰이 울리다가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 않는 뭐 그런 얘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막상 휴대폰을 찾아도 안 울려요. 시계였어. 완전. 시계였어. 비싼 시계였어. 알람 시계. 시간 여행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앞에 뭐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 대대로 네. 남자들이 대대로 이게 그거죠. About Time. 네, 맞아요. About Time에서 네. 나오는 정말 컨셉인데 말도 안 되는 영화죠. 네. 장롱 속으로 들어가 주먹을 꽉 쥐고 네. 눈을 감으면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역대 시간 여행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바로 그런 방법. 정말 간단하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집에 장롱이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씩. 저는 그래요. 이 주인공 리차드 커스트 영화의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은 네. 그냥 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연애나 하고 앉아 있는데 사실 저는 네네. 제가 기자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역사를 쓰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인간의 한계라는 건 자기 시대만 살아볼 수 있죠. 네. 조선 시대에 살아본다거나 선사 시대에 살아본다거나 뭐 그런 시대에 살아보면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인간의 한계는 내가 사는 그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살아보는 것, 시간 여행을 해보는 것 참 좋죠. 네, 오늘도 키워드 하나 정해서 영화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 키워드는 사실 지난주 방송 끝나면서 정해놨잖아요. 네. 뭐였죠? 정해졌습니다. 네, 히어로 3편.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모든 스타워즈도 그렇고요. 모든 네네. 유명 시리즈는 3편까지 가요. 맞아요. 네. 3편까지 가는데요. 그런 얘기도 있죠. 3편이 제일 안 되는 거. 그렇죠. 터미네이터도 그랬고요. 오늘 해보죠. 어떻게 에일리언도 그랬고요. 조스도 그랬어요. 3편까지 끌어서 그래요. 왠지 끌리는 느낌 있긴 한데. 아닙니다. 네. 히어로 얘기는 사실 저번 주에는 어느 맨 얘기를 했죠? 아이언맨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언맨이었죠. 그 첫 번째 네. 주에는 배트맨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번 네.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주에는 엑스맨 얘기를 할 겁니다. 엑스맨. 네. 엑스맨 퀴즈에 하면 나오는 그 엑스맨. 네. 네. 엑스맨은 뭐가 그렇게 싫어서 이름조차 엑스맨일까? 사실은 싫다기보단 네. 특별하다는 의미에, 알 수 없다는 의미에. 사실은 9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X세대라는 게 있었죠. 네. 정말 알 수 없어서 얘네 뭐 하는 애들이냐라고 했던 세대. 네네. 어떻게 늙었을지 알 수 없죠. 네네. 저예요, 그게. 이렇게 늙었어요. X세대. 무슨 말씀이세요? X세대세요? 제가 X세대입니다. X세대는 가장 대표적인 뭐랄까 심볼이 뭐였어요? 화장품이요. 그 당시에 X 심볼의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병헌 씨가 이 광고했던 화장품이 있었는데 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엄청 뭐랄까 마초의 느낌이 있네요. 이병헌 씨의 단어도 X고요. 부러워요, 이병헌 씨. 이민정 씨 때문에. 모두 인생이 잘 풀릴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모두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대요. 뭐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고요. 뭐 누가 가장 잘못했을까요? 하고서 보기에 무조건 지나가던 이병헌, 지나가던 연정훈. 그럼 정답은 지나가던 이병헌과 연정훈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다 진짜. 지나가던 정지훈 씨도 있네요. 네, 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하고 만나면 첫 주엔 담배와 뭐 소송 얘기 막 했고요. 아이고. 그 이후엔 계속 네. 히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기자님은 평소에 어떠세요? 마초적이다, 뭐 남성미가 있다, 이런 거. 아니 남성미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미가 들으세요? 있다? 아이고 그 남자가 미가 있을 통은 없겠고. 까칠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아저씨 같다. 그러세요? 마초적이라는 얘기보다 아저씨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제가 준비해온 농담을 하면 원빈에 나오는 아저씨 아니고요. 원빈 씨 네네네. 아저씨. 그냥 담배 가게 아저씨. 담배 동네 가게. 아저씨.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원빈 씨가 아저씨를 찍으면서 아저씨에 대한 뭐랄까 단어적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멋있는 중년의 남성 이미지로 만들어주었죠. 그렇죠. 네. 네, 오늘도 사실 마초의 냄새가 확 묻어나는 엑스맨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순의 스파이더맨 듣고 올게요.
장필순의 스파이더맨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히어로 3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스파이더맨이 코너의 첫 곡으로 나갔네요. 네. 스파이더맨은 좋아하세요? 이런 영화가 참 많네요. 이런 제목의 노래들도. 그죠. 신기하네. 어떻게 사람들한테 골라오시나. 많은 영감을 주나 봐요. 스파이더맨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없는 히어로 중에 하나예요. 히어로 네. 참 많은 스타일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심하고 빈약해요. 그죠? 빈약해요. 의상도 참 나쁘고. 너무 달라붙었어. 그러게요. 왜 구두 안에 입고서 타이즈를 위에 입었는지. 근데 사실은 하지만 참 의미 있는 인물이긴 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영웅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 배트맨이든 아이언맨 같은 인물들은 부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인물은 서민이고요. 네. 연약하고 피자 배달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사진을 힘들고. 셀프로 찍어갖고 뭐 그렇죠. 그거 갖고 먹고 살고. 팔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창조된 인물이죠. 네, 영웅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런 다양한 영웅들 중에 뭐 오늘은 누굴 만나볼까요? 사실 남자들이 왜 이렇게 뭐랄까 영웅물 그리고 이런 격투물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사실은 그게 남자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웅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해지려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한데 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럴 때는 우리 아는 헤라클레스니, 네, 아킬레스니 아우. 이런 인물들이 우리는 신이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인간이었는데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영웅이 넘어서 신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인간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뚝 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누구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 요즘 인터넷 시대로 얘기하면 악플 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유명해지면 악플을 다는 거죠.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아킬레스라는 인물 있죠. 네, 요즘 태어났으면 뭐 지가 신의 아들이냐, 뭐 아니면 신의 아들이 왜 군대를 가냐, 뭐 이런 댓글이 달리겠죠.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네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걸 이겨내고 우뚝 서는 존재? 이게 사실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요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된 존재 같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영웅 그런 대리만족을 좀 느끼는 그렇죠. 걸까요? 네, 영화를 사실 보면서. 현실에서는 훨씬 되기가 어려워진 존재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영웅 영화 엑스맨인데요. 엑스맨. 이 영화 참 시리즈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영화죠. 그러게요. 사실은 그 정말 2000년에 엑스맨 1편이 나왔으니까 네. 14년째인데 올해도 여름에 이 시리즈가 한 편 개봉할 예정이니 그렇죠. 이제는 X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엑스맨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3편이 주르륵 나왔나요? 그렇죠. 그 네. 이후에 울버린에 관련된 이른바 스피노프라고 하죠. 네네네. 이제 한 명 빼서 네. 장사해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시 돌아와서 옛날 얘기 또 하겠다면 프리퀄이 나오고 맞아요. 참 끝이 없습니다. 네. 참 원래 만화 원작이다 보니까 네. 탄탄한 스토리 구성이 바탕이 돼서 이런 뭐랄까 많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엑스맨 이 뜻은 뭘까요? 이름에 담긴. 엑스요. 알 수 없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네. 뭐 동그라미 가위 이런 건 아니겠고요. 유전자를 뜻하는 돌연변이 용어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 있는데 자비에르라는 인물이죠. 뭐 자비에르? 자비에르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네. 그 알파벳 이름에 X가 시작돼요. 그래서 X 박사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이 X라고 하는 게 돌연변이 유전자라는 게 특징적이죠. 뭐냐면 그렇죠. 돌연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무섭다. 그러니까 뭐 X세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일단 X라고 치고 이제 X의 함수를 풀어보라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엑스맨이 독특한 건 다른 히어로들과 다르게 좀 팀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어벤져스 생각하면 네. 이제 때로 나오는 거 익숙하죠. 사실 네. 뭐 심지어 어벤져스 2편은 서울에서 찍는다고도 하던데 네. 인천과 서울에 걸쳐서 찍는다고 하죠.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촬영 사실은 날짜에 그렇죠. 난리가 날 것 더군다나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나오죠. 근데 네. 이게 엑스맨이 이 때로 나오는 영웅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요. 독특한 능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울버린은요, 사실 뭐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부럽죠. 울버린. 안 늙어요. 네. 죽지 못해요. 사실은 이게 그 손에서 뭔가 삼지창 같은 손톱이 나온다는 게 네. 특징적이긴 한데 사실 더 놀라운 건 무한한 재생 능력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물이고 맞습니다. 늙지도 않고
네. 부럽습니다. 이 네. 캐릭터는 이후에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만화를 많이 보기도 엑스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주인공은 네. 울버린이 가장 섹시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화제가 되지만 진짜 중요한 인물은 엑스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패트릭 스튜어트라는 배우가 연기한 인물인데 그 엑스 박사라고 하는 자비에르 박사죠. 자비에르. 네, 이 인물은 염력을 써요. 그러니까 두뇌의 그 정신 초능력을 쓰는데 네.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기도 하고 물체를 띄우기도 하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에 들어가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엑스맨들을 찾아내서 그렇죠. 그 중에 네. 좀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건립한 학교로 불러들여서 그렇죠. 특수한 교육을 데려갔는데 시키기도 하잖아요. 이제 마인드가 강한 인물이고요. 네. 반면에 그 정반대 인물이 마그니토라는 인물인데 네. 자력을 쓰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이 인물과 둘이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 그 흥미로운 거는 그 마그니토라는 인물이 악당인데요. 네. 그 악당 연기를 하는 인물이 그 이안 맥컬런이라는 영국의 배우예요. 네. 정말 나이든 배우인데 우리도 잘 알려진 거는 그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의 역할을 했었죠. 간달프가 갑자기 여기 나와서 악당으로 나오니까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마이클 파스민더라고 요즘 가장 뜨는 배우가 젊은 시절을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이 캐릭터는 상처가 많은 캐릭터잖아요. 매그니토라는 캐릭터. 그렇죠. 네, 정말 일단 자력이 인간이 자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맨 처음 자신의 능력을 깨닫는 순간이 어머니와 맞아요. 떨어질 때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장면으로 이렇게 나치 수용소였나요? 맞아요. 그곳에서 유태인 이어서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지적하셨는데 네. 마그니토라는 인물이 유태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 인종으로 박해를 받았던 인물. 네. 홀로코스트 때 정말 인종이 멸종될 수 있었던 그걸 겪었던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죽게 되는. 또 한편으로는 돌연변이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능력을 사람들이 그래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들 피하죠. 그 과정 때문에 어떤 소수자 또는 억압된 자로서의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네. 그 분노가 결국은 악당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이제 그 내 친구와 내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 분노. 네. 이게 이 영화 전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실 자비에를 만나면서 뭔가 삶의 변화를 겪을 뻔하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또다시 갈라지게 되잖아요. 자비에르라는 인물은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영국의 귀족이거든요. 유복하죠. 유복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줬으니까. 네. 반면 마그니토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줬기 때문에 나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마그니토가 악당이 된 걸 연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세상이 이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세상을 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에 여인이 있습니다. 미스틱. 네. 알고 계시죠? 제가 좋아해요. 네. 이 미스틱이 맨 처음에 자비에르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죠. 그 이후에 같이 마치 남매처럼 자라다가 또 이후에는 매그니토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프리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선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비에르라는 인물한테 끌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우리를 우리를 돌연변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 네. 모두 그러고 싶겠죠. 누가 누굴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면 그 순간에 아니야.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고 사실은 우리는 서로 죽고 죽여서 서로를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게 정의처럼 느껴지고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게 마그니토가 주장하는 것이고 네.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미스틱이라는 인물이 돌아서게 되는 원인이 되죠. 이걸 연기한 배우가 이제 제니퍼 로렌스라고 네. 지금 가장 이제 화려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인데 여배우죠. 그렇죠. 이 배우가 미스틱 연기를 하죠. 사실은 예쁘기도 한데 변신도 하고 좋습니다. 너무 섹시해요. 네. 저는 사실 뭐 전지현 씨를 변신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감독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영화의 색깔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감독들이 브라이언 싱어라는 감독에서 시작해서 네. 뭐 더 울버린 시리즈로 따지면 제임스 맨골드라는 배우까지 나오는 인물까지 나오는데 네.
바뀌면서 엑스맨 시리즈가 많이 망가지죠. 아, 그런가요? 브라이언 싱어가 만든 엑스맨 1, 2편에서는요. 네. 그 첫 번째 주제의식, 그러니까 지금 마그니토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나와 다른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나를 못 받아들였을 때 나도 그들과 다르니 그들을 미워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들을 사랑할 것이냐라는 주제가 있어요. 반면에 3편부터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일종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전형성을 띄어가죠. 그렇군요. 부시고 때려 부수고 변신하고 초능력 쓰고 초능력 뭐 백화점처럼 이렇게 박람회처럼 나오는 그 장면들을 엑스맨의 이 팬들은 좀 많이 싫어했습니다. 안타까워했군요. 그럼 여기서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영웅들의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코리 테일러의 보더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스파이더맨 1에서 OST로 수록됐던 곡이죠. Wish I was too dead to cry. A self-affliction fades. Stones to throw at my creator. Masochist to which I cater. You don't need to bother. I don't need to breathe. I'll keep slipping farther, but once I hold on, I won't let go till it bleeds. Wish I was too dead to care, if indeed I cared at all. Never had a voice to protest, so you fed me to digest. I wish I had a reason, my flaws are open season. For this I gave up trying, one good turn deserves my time. You don't need to bother, I don't need to be. I'll keep slipping farther, but once I hold on, I won't let go till it bleeds. Wish I died instead of lived. A zombie hides my face, shell forgotten with its memories. Dire is left with cryptic entries, and you don't need to bother. I don't need to be. I'll keep slipping farther, but once I hold on, I won't let go till it bleeds. You don't need to bother, I don't need to be. I'll keep slipping farther, but once I hold on, I've never lived down my deceit.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엑스맨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싱어 이야기를 좀
깊숙이 해보고 싶은데 이 감독님은 유주얼 서스펙트를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네. 유즈버 서스펙트의 감독으로서 네. 각광을 받았죠. 당시에는 쿠엔틴 타란티노와 쌍벽을 이룬 영화광이다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유저 서스펙트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유저 서스펙트의 어떤 그 존재감을 빨리 극복을 못했던 감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는요. 네. 근데 유저 서스펙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범인이 누구냐. 네. 이 유저 서스펙트라는 단어의 의미도 일반적으로 범인으로 의심받는 인물이에요. 네. 여긴 피의자인 거죠. 용의자? 용의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이 이제 많고 이게 벌써 20년 전 영화니까 제가 그렇죠. 이제 스포일러를 할 수 있다. 네네. 이게 미드나잇 스포일러니까. 네. 절름발이가 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케빈 스페이시가. 얼마나 소름 돋던지. 그렇죠. 마지막에 걸어 나갈 때. 하지만 우리는 흔히 절름발이 따위가 무슨 범인이겠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인간의 외모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세상을 본다라는 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빈 스페이시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입견에 가두어져 살았는가라는 네. 거를 질문을 던졌죠. 이 덕분에 칸하고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네. 지금 엑스맨 시리즈도 어찌 보면 브라이언 싱어하고 어울리는 이야기죠. 외모는 똑같은데 초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맞습니다. 우리하고 다른데 그들 다른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다른 건 무서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엑스맨 시리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흔히 천착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밀어붙이다가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요. 이제 영화가 좀 산으로 갑니다. 영화 세계가. 특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슈퍼맨 리턴즈 같은 영화인데 이 영화. 이 영화 왜 연출은 저는 모르겠어요. 슈퍼맨이 돌아온 것 같지도 않고 니네별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어요. 가! 저도 이 영화 봤는데 네. 리턴즈는 뭐 그냥저냥 봤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영화 산업 안에서 이 브라이언 싱어가 많이 위축됐다는 걸 보여줘요. 자신의 작가적 세계를 그 대규모의 블록버스터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시장인데 네. 그걸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 사이 동안에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지만 아주 좋아하는 네. 그 닥터 하우스라는 그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해요. 그래요? 이 드라마는 정말 제 인생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데요? 성격이 까칠한 인물이죠. 참 닥터 하우스면은 의사입니다. 의사의 이야기. 네, 의사인데 의사라는 인물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네. 왜요? 왜 사람을 고쳐줘야지? 사실 환자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자신한테 주어진 수수께끼만 풀고 싶어하는 인물인 거죠.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 풀기 위해서 세상이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다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그럴 사실 때가 그 있어요. 안에서 인간의 매력은 이런 거죠. 세상에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주는 사람. 네.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있는 것이냐 같은 질문을 던지죠. 하우스는 실제로 보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지만 네. 그러나 이 사람은 환자를 고치고 싶어한다 또는 그 환자한테 들려진 질병을 고치고 싶어한다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죠. 그렇군요. 근데 어떤 의사는 환자를 위한다 하면서 사실은 환자도 위하지 못하고 환자의 병도 고쳐주지 못하죠. 그런 의사보다는 이런 의사가 더 차라리 진실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브라이언 싱어가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과 연결되기도 해요. 정말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네. 받아들여 줄 것이냐 아니면 미워할 것이냐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군요. 브라이언 싱어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히어로 3고요. 엑스맨 이야기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잭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엑스맨의 거의 주인공급이죠. 가장 인기가 있죠. 네, 휴잭맨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인데 휴잭맨이 사실 캐스팅 될 때요. 울버린과 생각했던 울버린과 너무 달라서 반대가 많았다고 하네요. 너무 키가 크다고요? 맞아요. 키가 너무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원작 만화에서는 울버린의 키는요 160 정도의 네. 정말 작은. 근데 이 뭐 캐릭터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이 네. 좀 독특해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동물이 울버린이어서 네. 캐나다에 뭔가 많은 관심을 마블사가 원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만들면서 울버린이 계속 국적도 캐나다로 나오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키가 작나 봐요. 그게 아니라 울버린이라는 동물이 곰처럼 생긴 동물인데 키도 작고 네. 덩치도 작지만 상당히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좀 투영을 한 그 동물을 좀 투영을 한 캐릭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휴잭맨 키가 너무 크다. 네, 그리고 맞아요. 훤칠하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계속 거부를 당했었다고 하네요. 키코 훤칠한 사람들 괴로워요. 저도 괴로워요. 네. 정말요? 네. 부러운데? 근데 그 휴잭맨이 지금까지 엑스맨을 정말 많이 연기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네. 브라이언 싱어가 또 연출할 뭐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또는 네. 엑스맨, 아포칼립스 이게 다 나올 텐데 여기서 울버린이요. 네. 인기 캐릭터니까. 그러면 정말 역대에서 한 배우가 하나의 캐릭터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연기한 배우가 됩니다. 007 시리즈를 넘어서 울버린이 최고 장수 캐릭터가 되는 거죠. 휴잭맨도 그렇고. 휴잭맨이래. 휴잭맨 엑스맨 1편에서 보고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울버린 보면요. 너무 늙었어요. 그 세월이 느껴져서. 사실은 그 더 울버린을 찍느라고 네. 그 예전처럼 근육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영화 안에서는 안 늙는 거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늙어가니까 네. 더 울버린 찍을 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아, 그래요? 근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정말 되니까요. 단기간에 네. 그 예전 같은 젊은 몸매를 만들어내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그 고생하고도 또 찍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 좋아하나 봐요. 사실 울버린. 울버린 이 캐릭터 네. 다른 배우가 연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러셀 크로우였으면 어땠을까 네. 상상해보긴 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휴 잭맨보다 러셀 크로우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글쎄요. 러셀 크로우가 연기를 안 한 게 더 낫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휴 잭맨은 울버린 때문에 굉장한 스타덤에 올랐으나 네. 그 때문에 울버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휴잭맨 생각하면 네. 그냥 울버린만 떠오르니까요. 그 최근에 레미제라블 지난해 개봉했던 그렇죠. 이 영화들 보면 아주 좋았죠. 근데 그 장발장 역할을 하기까지도 엑스맨이라고 하는 배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러셀 크로우의 경우에는 안 한 덕분에 뭐 뷰티풀 마인드, 네. 뭐 신데렐라맨, 뭐 맨 오브 스틸, 뭐 어느 멋진 순간, 뭐 이런 좋은 영화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러셀 크로우한테는 오히려 이 영화를 안 했던 게 엑스맨의 울버린 역할을 안 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고 휴잭맨한테는 기회였던 것 같고 두 명에게 참 좋은 그냥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하는 게 사실은요, 영화 러셀 역사를 크로우에게. 보면요, 네.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안 한 역할을 제가 해서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네, 지난주에 엑스맨은 가장 철학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철학적인 부분일까요? 사실 브라이언 싱어라는 인물을 좀 이해하면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브라이언 싱어가 동성애자예요. 게이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일찍부터 말하자면 나와 다른 사람 또는 나는 왜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천착했다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다르게 보는가 또는 이상하게 보는가 싫어하는가 배타적으로 보는가 네. 이런 것들이 이 영화 감독한테 녹여져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게 엑스맨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음. 정말 초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단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서 영웅이 나오면 좋아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웅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엔 제가 정말 영웅일까? 제가 우리하고 다르진 않을까? 저는 다르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싫어하고요.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떻게 나를 증명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 이제 이 화합함을 살 것인가. 이게 이 영화 안에서 내내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소수자의 메타포, 이 은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돌연변이잖아요, 엑스맨은요. 그렇죠. 네. 사실 엑스맨이 돌연변이고 이 엑스맨이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시점이 세계대전이 벌어진 후부터라고 그렇죠. 네. 영화에서는 그리고 만화에서는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인종인 거죠.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은유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그 상처와 이 잔향을 줬어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 전후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방사능 같은 형태의 어떤 물질적인 변화도 있지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죠. 네. 18세기, 19세기 때까지만 해도요. 전쟁이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전쟁이 잔인했으나 그러나 이렇게까지 전면적이고 네. 우리 모두한테 이런 거 보고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네.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는요. 세상이요. 네. 전쟁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핵무기를 만들긴 했으나 감히 그 무기를 누르지 못하죠. 맞습니다.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게 엑스맨이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돌연변이가 등장하는 거죠. 네네. 이전 세기와 이후 세기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작품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될까요, 그럼? 사실 배트맨 또는 뭐 아이언맨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들 보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너 먹고 안 살라고 시켰는데 할 수 있는 거죠. 안물 안궁 왜 혼자 주문 안 했다고요, 구원 네.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선택이 네. 다릅니다. 아이언맨의 경우에는 세상 구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놀이하죠. 팝스타처럼 영웅 놀이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배트맨의 경우에는 그 놀이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정체를 숨기죠. 끝까지 브루스 웨인이라는 인물이 영웅인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트맨인지 모르죠. 그만큼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아이언맨과 다르죠. 근데 이제 엑스맨의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 중에 사실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게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네. 춤추는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지만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네. 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다르고요. 그 능력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씨앗 같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그게 공부만 잘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예를 들면 교실에서 잠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고 나중에 어떻게 꽃피울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엑스맨이 그걸 많이 잘 보여주기도 해요. 잠재력을- 영화적으로 표현해주는 거죠. 잠재력을 인정하라. 그렇죠. 그리고 네. 봐달라는 그런 영화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우림의 이카루스 듣겠습니다. 박선정님 신청곡이에요. 난 내가 스물이 되면 빛나는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타오르는 줄 알았고 난 나의 젊은 날은 뜨거운 여름과 같이 눈부시게 아름다울 줄 알았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소한 비밀 얘기 하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네, 자우림의 이카루스 듣고 왔습니다. 울버린 그리고 엑스맨 이야기를 계속 쭉 해봤는데요. 정말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기자님이 매주 한 편씩 볼만한 최신 영화도 추천해 주시잖아요. 네. 이번 주엔 어떤 영화 추천해 이번 주에 주실 건가요? 개봉한 영화죠. 노아란 영화가 있어요. 네, 성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고요. 네, 그 엑스맨이 될 뻔한 울버린이 될 뻔한 하나인 러셀 크로우가 노아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감독이요. 네. 데런 에로노프스키라고 레슬러, 블랙스완 같은 걸 만든 거장 감독이니까요. 블랙스완. 챙겨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보는 뭐랄까 영상미가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난리가 나죠, 그냥. 물난리가 나는군요. 노아니까요. 네. 비가 며칠 동안 계속되죠? 비가 364일인가 정말 엄청나게 계속되더라고요. 이 영화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요, 그 데런 에로노프스키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 평단이 이미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블랙스완에서 정말 놀라운 연출력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 니나라는 그 발레리나가 이제 백조에서 흑조로 변해가는 장면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인간이 내 안에서 내파된다고 얘기하는데 영혼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장면. 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노아에서도 비슷한 게 나와요. 이게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신은 왜 인간을 심판하는가, 이런 걸 노아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철학적인 질문으로 그 볼거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난리와 이게 생각난리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네. 또 이 영화에는 엠마 왓슨도 나오니까 네. 많은 남성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뭐 엠마 왓슨 때문에 봤어요. 그래서, 네. 내일 가서 봐야겠다. 네,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히어로란 주제로 무려 3주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과연 다음 주엔 또 어떤 키워드를 만나보게 될까요? 그러게요. 사실은 남자 얘기만 많이 했다고 네. 여성 작가분들이 로맨틱 코미디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 저번 얘기 좀 주부터. 해달라. 사랑 얘기 따위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 따위, 사랑 얘기들. 가장 부질없고 다음 하나만한 것. 다음 주에는 그럼 사랑에 관련된 영화를 또 네, 추천해 그래보죠. 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3부에서 90s 벗 굿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2부 마무리하면서 광고도 듣고 마룬5의 웜원 듣고 오겠습니다. 스파이더맨 2 OST입니다. If I'd be so inclined to climb up beside you, would you tell me that the time just isn't right? And if I should ever find the key you hide so well, will you tell me that I can spend the night? Leaving a smell on my coat, leaving a taste on my shoulder, I still fail to understand what it is about this woman. Yeah. If I could bottle up the chills that you give me, I would keep them in a jar next to my bed. And if I should ever draw a picture of a woman
my coat, leaving a taste on my shoulder. I still fail to understand. Fail to understand.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미뚜기야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과거의 기억이 아름다운 건요, 부정적인 기억을 먼저 잊기 때문이래요. 근데 좋은 기억만 남는다면 실제 사실과 다른 것도 괜찮지 않나요? 좋은 기억만 되살려줄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눈물 흐르지만 행복 빌어준대 그런 천사표가 요즘 어디 있어 90년대 노래 들으면서 흥에 겨워보는 시간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 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신청곡 만나볼까요? 정현정님, 셀린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신청합니다. 영화 타이타닉 OST로 유명한 곡이죠.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슬퍼서 참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 여운 즐기려고 노래방에서도 자주 불렀습니다 하셨습니다. 타이타닉 정말 좋은 영화죠. 저도 참 모든 장면들이 명장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설이 낀 창문이 갑자기 손이 빡! 섹시했는데. 3025님,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듣고 싶어요. 친구의 애인을 사랑하는 가사잖아요. 노래는 좋아하지만 내 친구가 내 애인을 사랑하면 절대 용서 못하죠 하셨습니다. 감정이입하셨네요. 그러게요. 이런 사랑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그 잘못된 만남,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도 있고요. 제가 장난으로 이런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를 제 친한 친구 결혼할 때 축가로 불러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친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지연님,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듣고 싶어요. 예전에 판타지 소설에 푹 빠졌었죠. 그래서 드래곤이니 옹산이 마녀가 나오는 책을 찾아봤었어요. 그중에 마녀가 까만 고양이와 같이 다니는 걸 보고 커서 꼭 까만 고양이 키우겠다고 맘먹었었죠. 그래서 지금 무려 3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아요 하셨습니다. 야, 반려동물이 3마리나 함께하고 계시군요. 전혀 외롭지는 않겠다. 저는 고양이는 한 번도 아직 안 키워봐서 궁금하긴 한데 고양이는 그렇게 밀당이 심하다면서요? 귀엽긴 하겠다. 네, 이 중에서 그럼 두 곡 들어볼까요? 정현정 님이 신청하신 셀린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듣고요. 이지연 님이 신청하신 곡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듣고 오겠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s the heart of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there's nothing I fear, and I know that my heart will go on. We'll stay forever this way. You are saf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수정구슬 닦아주기. 아침 일찍 일어나 하얀 우유 한 잔씩 마시기. 레몬 사탕은 하루에 3개. 자기 전에 고기 닦기 잊지 말아요. 떠나는 그대를 위해 새로운 바람이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요. 셀렌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그리고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였습니다. 5107님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신청합니다. 예전엔 힙합 음악이 지금보다 많이 생소했잖아요. 근데 전 그때부터 힙합을 좋아했거든요. 아름아름으로 PC통신 힙합 동호회를 찾아 가입해서 이 노래를 함께 듣고 감상을 나누는 게 유란락이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와,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이 노래는 제 친구들과도 함께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저도 갑자기 듣고 싶네요. 0225님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싶어요. 친구가 처음 남자친구 생겼을 때 저희랑 다 같이 노래방에 갔는데 남자친구한테 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닭살 돋기도 했는데 그 남자랑 10년 연애해서 결혼하더라고요. 친구가 노래 제목처럼 남편과 영원한 사랑하길 바라면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저는 이 중간 부분까지 부럽기도 하고 닭살 돋기도 했는데 때까지 딱 읽었을 때 야, 역시 뭐 학교 다닐 땐 이렇게 만나다가 뭐 한 3개월 만나다 헤어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연애해서 결혼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만 그랬어요. 제 주변만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또 있군요. 1842님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란 노래 아세요? 얼마 전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저희 회사 시청 앞에 있어서요. 뭐야, 출근할 때마다 이 노래 생각나요. 아, 근데 내일 회사 가기 싫다 하셨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 시청 앞에 있는 회사 다니시다 보면 노래 싫어지지 않을까요? 모닝콜 지정해 놓으면, 좋아하는 노래로 모닝콜 정해 놓으면 결국엔 그 노래가 싫어지는 것처럼요. 어떡해. 손운휘님 듀스의 나를 돌아봐 틀어주세요. 제가 태어날 때쯤 나온 노래인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춤도 멋있고 노래도 세련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듀스 노래 정말 최고죠. 힙합을 기반으로 한 뭐랄까요, 가요의 뭔가 새로운 장을 펼친 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 5107님이 신청하신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먼저 듣고요. 손운휘님이 신청하신 듀스의 나를 돌아봐 이어서 듣겠습니다. 같이 않으면 내가 잊어 모두 다 지워버려야 해. 우리가 너희들로 뒤에 그래 확실하게 바꿔줄게 기다려. 참으로 놀러와 진짜로 우리가 돌아와 조금씩 너희가 있는 곳에 이제 서식에 올라가 거기 가자 거기 있어봤자 진짜로 보여줄게 우리가 거기 닿자마자 세상 일상 너무나 되고 해상 너희가 최고라니 그건 너무 환상 우리는 타이거 너무 차원의 타이거 너무 나는 바로 우리와 드렁큰 타이거 내 마음에 가득 차있는 나만의 슬픈 두 밤에 다가 흘려낸 내 눈물의 의미 너는 알고 있니 그렇게 힘들고 진짜 외로워도 너희들을 위해 진정한 힙합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나는 굳굳이 버텨나가 그렇게 이겨나가 한 발 한 발 조금 더 용기를 내 영원한 힙합을 위해서 나는 DJ 샤인 영원한 시인 넘버 원 코리안 WACK You and you WACK You and you WACK Come back come see me tapping you You and you WACK You and you WACK You and you WACK Come back home see me tapping you Yo 하나같이 꼭두각시 모두 같은 줄에 달려서 춤을 추는 슬픈 비애로 이대로 그나갈 순 없어 슬픈 미래로 술 취한 호랑이도 아니 when we coming from ghetto 진실만만하는 거리의 시인들 하지만 너의 평균에 빠진 우리 아이들 인생의 아픔 기쁨 모두 다 들어봐야 해 칼식으로 엉킨 세상 풀어줘야 해 나는 래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왔던 얘기들을 나는 랩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려 해 이제 날 지켜주는 건 진정한 힙합의 무대 그리고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날 반겨주는 사람과 사람들 이제부터 마이크폰에 나의 영혼을 나의 열정을 남김없이 쏟으리 그리고 진정한 래퍼가 되리 Put your hands up
Xem nào thì kinh là chỉ có một lại xa đi Boom up your optics if engines be that a tiny con the disco that I rock it no optical illusion it's only your logic Hey 갑자기 나타나 반짝하고 빛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려들과 비교하지 마 우리에게 와내 앞으로 와 힙합을 사랑한다면 다 같이 취해봐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어 바로 여기서 D-E-U-X 듀스 여기서 우리 보여주고 싶어 D-E-U-X 듀스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그리고 듀스의 나를 돌아봐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0408님 1세대 아이돌 중에서 섹시 컨셉을 맡고 있던 베이비복스
그녀들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섹시한 킬러 듣고 싶네요.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1세대 아이돌이군요. 베비복스, 핑클, SES 이런 가수도 있었죠. 여가수들은. 저는 세 팀 다 안 좋아했습니다. SES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2711님, 제 분신과도 같은 노래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 틀어주세요. 아, 이 노래 좋죠. 이 노래에 처음엔 친구로, 다음에는 연인 사이로, 헤어지면 가까스로 친구라는 그 말 정말 믿었는데, 정말 맞는데 라는 가사 있죠. 제 첫사랑이 딱 이랬어요. 소꿉 친구였다가 연인이 됐는데 우정인지 사랑인지 헷갈려서 헤어지고 다시 친구가 됐죠. 근데 그 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몰랐던 거죠.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지만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련해지네요 하셨습니다. 7년간의 사랑, 이 노래 가사가 최고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랜 시간 만나면서 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과정을 함께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꼭 그게 기쁘기만은 할까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노래였습니다. 저에게는요. 8303님, 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건전가요라고 수업 시간에 알려준 노래가 있어요. 바로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동화 같은 가사잖아요. 살포시 신청해 봅니다. 건전가요라고 부르는군요. 그래요. 이 마법의 성, 모든 사람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노래죠. 이 노래를 자이언티 씨가 부른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찾아서 들어봐 보십시오. 정말 독특하고요. 건전하고 이렇게 경이로운 가사에 독특한 힙합 보컬이 참 재밌게 노래를 불러놨습니다.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2741님,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좋아하는데요. 제 힘든 인생에 위안이 된 노래예요.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내 눈물 모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저는 맨 처음에 가사 딱 봤을 때 살짝 여성스럽다,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노래를 남자가 부를 때 더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0408님이 신청하신 섹시한 그녀들 베비복스의 킬러 듣고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듣겠습니다. 이 곡은 274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시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푸른밤 종현입니다. 베이비복스의 킬러 그리고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는 날이죠. 이하연님 처음 좋아했던 가수가 조성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모 오빠랑 결혼할 거라며 학종이로 학도 접었죠. 1000마리 접으면 소원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근데 2년 전인가 제가 사는 지역 축제에 조성모님께서 오셨어요.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조성모 For Your Soul. 네, 어렸을 적 학종이까지 접으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 추억할 거리들도 만들어주고요.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생기는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이하연님도 지금 그런 추억들을 펼쳐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9592님 김현철 씨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 춘천 가는 기차 듣고 싶네요. 이제 봄도 오고 날 좋을 때 기차 타고 춘천 여행 가면 좋을 텐데 전 오늘도 주말 야근에 파묻혀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서 야근 빨리 마치시고요. 춘천 여행까지 못 가시더라도 닭갈비라도 드십시오. 6834님 홍경민 씨가 다시 불렀던 노래인데요. 휴식 같은 친구 신청합니다. 이병열차 안에서를 부른 김민우 씨의 노래였잖아요. 오늘은 김민우 씨 버전으로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리메이크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김민우 씨. 좋은 노래가 많고 이병열차 안에서 이 노래는 저는 아직 이병열차를 타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막 안 타봐서 그런가? 안 타봐서 가슴 울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숙현님, 쫑디는 남자라서 안 해봤을 것 같긴 한데
여자들은 집에 마론 인형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언니랑 둘이 인형 갖고 놀다가 인형 머리카락 싹둑 잘라놓고 안 자란다고 울기도 했고요. 아이고, 잘하면 무섭죠, 그게 더. 옆집 친구가 인형의 집 세트를 갖고 있는 걸 무척 부러워했었죠. 인형 얘기 한참 해서 눈치채셨나요? 아쿠아의 바비걸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인형놀이 했었어요. 저 누나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 동네 친척분들이 좀 많이 사셨는데 제 친척들도 다 누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누나들을 다 언니라고 불렀어요.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누나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알았는데 다 그냥 언니라고 부르니까 나도 언니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유, 내가 치부를 드셨네. 네, 그럼 이 곡들 중에서 이하연님이 신청하신 조성모의 For Your Soul 듣고요. 김숙현님이 신청하신 아쿠아의 바비걸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오셨을 텐데 우릴 위해 축복해 줄 사람들 그냥 그렇게 믿어 우리밖에 없다고 여기면 안 돼. 이제서야 깨야 해. 일생 동안 사랑하게 놀라고 넌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두 번 말하면 되니까 눈물을 흘린 거니 내 품에 안은 네 사진이 젖었어. 왜 좋은 날에 울어 너까지 이제 마지막 네 소원이었었잖아. 너 가는 길에 보내주려 해. 널 위한 이 반지 잃어버리지만 손에 꼭 쥐고 가. 언젠가 네 곁에 가게 되는 날 그때 내가 너의 손에 끼울게. 넌 마음 편히 먼저 가. 이제 가는 거니 쓸쓸한 바람 소리 문득 들렸어. 나 없이 먼 길 혼자 갈 수 있겠니. 그 길에 나 데려가면 안 되니. 첫눈 오거나 비 오는 밤엔 가끔씩 해마다 오늘은 꼭 다녀가야 해. 나의 창가에 나의 꿈속
Hiya, Bobby. Hi, Ken. You wanna go for a ride? Sure, Ken. Jump in.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I'm a blonde steamboat girl in a fantasy world. Dress me up, make it tight, I'm your darling. You're my doll, rock and roll. Feel the glamour and pink. Kiss me here, touch me there, hanky panky. You can touch, you can play. If you say I'm always yours.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Yeah.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Make me walk, make me talk, do whatever you please. I can act like a star, I can beg on my knees. Come jump in, bimbo friend, let us do it again. Hit the town, fool around, let's go party. You can touch, you can play. If you say I'm always yours. You can touch, you can play. If you say I'm always yours.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Yeah.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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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having so much fun. Well, Barbie, we're just getting started. Oh, I love you, Ken. 조성모의 For Your Soul 그리고 아쿠아의 바비걸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9988님 나이트클럽에서 먼저 떠서 가요순위 1위까지 했던 노래 롱다리 여자 가수 김연정의 그녀와의 이별 신청합니다. 아우 김연정 씨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롱다리에 키 크고 정말 각선미의 여가수로 막 엄청 떴었죠. 멍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 4903님 제 친구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얘기를 하다가요. 어렸을 때 이범학 오빠 좋아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승철 오빠랑 이범학 오빠가 당대 라이벌이었다고요. 근데 30살 넘은 직원들만 그 얘기에 공감했다면서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20대인 쫑디는 아마 모르려나? 그래서 신청합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네, 보내주셨습니다. 전 25. 아유, 5살이 모자라네요. 이승철 씨는 아는데 이범학 씨는 잘 모르겠네요. 세대 차이네요. 어떡하지? 송정민님, 주주클럽의 16, 20이요.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가사라고 인기가 많았죠. 지금은 연상연하 커플이 많지만 96년도에 16과 20살의 사랑을 노래했으니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들어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네, 요즘에는 연상연하 커플이 많지만 이때만 해도 또 쇼킹했군요. 충격적인. 저는 이때 한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 중에서 9988님이 신청하신 김연정의 그녀와의 이별 듣고요. 송정민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죠. 주주클럽의 16, 20 듣겠습니다.
오늘 방백. 안테나 장종권. 어른들이 십자가 밑에서 두 손 모으는 일요일. 아이들은 골목에 모여 안테나를 세운다. 손칼 삼아 구덩이 만들고 개똥 모아 거름 묻고 이놈 실래 저놈 실래 물을 삼고 발길로 흙 돋우어 꽁꽁 다진 안테나. 외계인아 와라 오지 않고 하나님아 와라 오지 않고 할아버지도 와라 오지 않고 잠자리 나와라 오지 않고 잎이 돋는다. 서슬푸른 거짓말이 돋는다. 참말이 돋는다. 또 한 주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좀 쉬셨나요? 아니면 일 때문에 밀린 일 하시느라 바쁘게 보내셨나요? 저는 모처럼 이번 주말엔 좀 쉬었습니다. 평온한 주말이 또 바쁘고 시달릴 내일로 이어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게 또 우리 일상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들국화의 걷고 걷고 들려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걷는다. 새벽 그대 떠난 길 지나 아침은 다시 밝아오겠지. 푸르른 새벽길 꽃이 피고 꺼지고 산 위로 돌멩이 길 지나
또